번째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김진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일 표결에 붙여질 최수근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한 얘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특집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 모두 최수근 상병 특검법 표결 관련 얘기로 꾸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김진표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진표가 참 마지막까지 애를 먹입니다. 이번에도요, 김진표 때문에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될 뻔했다.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국회는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가 또 열릴 거라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2월 국회, 3월 국회, 4월 국회, 5월 국회 매번 이렇게 국회 회기가 있고 회기가 끝나면 폐회식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국회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서 2월 국회가 끝났더라도 3월 국회로 의안이 2월이 됩니다. 그래서 2월 국회 때 처리되지 않은 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3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4월, 4월에 안 되면 5월, 5월에 안 되면 6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번 회기 때 처리가 되지 않은 것도 그냥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계속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기 계속의 원칙에 반대되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 임기가 끝났을 때예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은 21대 국회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회 22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최수근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폐기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마지막 날은 바로 내일 5월 28일입니다. 5월 29일이 되면 22대 국회 새 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결을 해야지 가결이든 부결이든 내일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의결 선상에 오르지 못한 것은 모든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되는 겁니다. 따다다다닥. 자, 최수근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미 한번 가결 통과를 시켰던 거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에서 되돌아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되돌아온 이 안건을 처리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말 그대로 자동 폐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본회의는 열려야 되고요. 그래서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의결에는 붙여야 되는 겁니다. 표결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내일 국회를 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가까스로 의장직권으로 열리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는 같습니다. 근데 참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을 처리조차 하지 않고 국회 임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가 되게 만든다면
이게 무슨 개쪽입니까? 말 그대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도 김진표는 직권으로 국회를 열겠다라는 그런 입장 발표를 안 했다는 거죠. 그 입장 그대로였다면 국회는 내일 열리지 않았을 거고요. 최수근 상병특검법은 의결조차 되지 않고 자동 폐기가 되는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진짜 황당무계한, 이 황당무계라는 말밖에 다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부권 행사 때문에 되돌아온 법안을 표결에도 붙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게 만든단 말입니까? 그게 과연 의장이 할 일인가요? 저는 의장이라면 명백히 했었어야 됩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제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된다라고 명백히 했었어야 돼요. 따라 적어도 최상병 특검법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법도 오히려 합의가 쉬웠을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지금 국힘당은 내일 국회를 안 열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 이게 통과돼 버리는 순간에 자기들은 아마 개박살 날 거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법안도 괜히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의결을 할 수도 있고 처리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국힘당 입장에서는 다른 법은 다 다루는데 최상병 특검법만 못 다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국회가 열리면은,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면은 이게 최상병 특검법 당연히 처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놨어야지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게 최상병 특검법이 의결이 되든 안 되든 엄청나게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만약에 가결이 됐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아작이 나는 거죠. 부결됐는데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역시 윤석열 정권은 치명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아예 부결이 됐다. 완전히 그냥 아슬아슬도 아니고 왕창 부결이 돼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이 책임을 고스란히 누가 뒤집어 쓴다? 국힘당이 뒤집어 쓰게 되죠. 만약에 아슬아슬 부결인 경우에는 윤석열과 국힘당이 모두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 3분의 2가 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판에 이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명분이 없는 거고 지지율 하락이 뻔한 겁니다. 따라서 국힘당 입장에서는 아예 처리조차 안 하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국회가 열리면은 당연히 최상병 특검법은 하게 되니까 국힘당 쪽에서는 어떤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예, 본회의를 못 열겠다, 국회 못 열겠다라고 개기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은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열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국회에 못 들어간다, 나머지 법을 이유로 국회에 못 들어간다, 못 연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됐었어야 되는데 김진표는 마지막까지 뭔 얘기를 했다? 여야 합의를 하라고 자꾸 모든 걸 합의로 다 떠넘기는 겁니다. 아니, 여야 합의에 대해서 움직일 거면 의회장을 왜 만들어뒀냐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은 하자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처리를 하자고 해야 되는 정상이잖아. 그리고 이 정말 못돼 처먹은 게, 국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데 아닙니까? 그죠? 다수결로 운영되는 거면 적어도 국회 마지막 날은 그게 좀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 국힘당 쪽 국회의장들 보세요. 이럴 때는 그냥 국회 열어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 진행해 버렸어요.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든가 말든가였어. 근데 김진표는 뭡니까 도대체 이거?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게 이럴 데 없어요. 이게 김진표는 여야 합의를 중시한다. 여야 합의를 뭐 자기는 뭐 의장이니까 여야 합의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최상병 특검부 같은 경우는 합의가 없더라도 국회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법에 대해서 이거를 합의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냥 표결에 붙여버릴 것인지 이걸 그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법들 중에 상임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법들이 있어요. 상임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법은 굳이 뭐 여야 합의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열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금법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견이 없잖아요.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국힘당에서 정략적인 이유로 합의를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핑계대면서 일 처리를 안 하겠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김진표 같은 새끼 때문에 180석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180석이 있으면 뭐해? 국회가 안 열리는데. 예? 국회가 안 열리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 당연히 중요하죠. 여야 합의를 계속 이끌어야 되겠죠. 하지만 정략적인 이유로 합의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데, 예? 합의가 돼 있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라면 의장이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실상 국힘당의 이 국회 전략에 동조해 주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교묘하게 여야 합의란 말을 쓰지만 실은 국힘당 편에 서 있었던 게 김진표입니다. 김진표 뭐라고 그랬나요? 국회의장 될 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다 라는 말로 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입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김진표의 본질입니다. 본질. 핑계는 여야 합의로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윤석열과 국힘당의 의회 전략, 국회 전략에 충실하게 보조를 맞춰주는 거, 이거였던 거죠. 정말 더 열받는 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대놓고 깽판 부리는 윤석열보다 합의하면서 마치 엄청 선비질을 하고 있는 김진표가 더 미운 거죠. 윤석열보다 우리가 더 김진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막판까지 김진표는 꼬장을 부리네요. 김진표는 아마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죠. 추가 출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 혹은 김대중 재단 이사장 이런 걸로 아마 옮겨갈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김대중 재단 이사장 이런 거를 못하게 우리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둠의 국힘당 아닙니까? 압력하는 국힘당. 사실상 제5열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까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 자가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얼굴을 들이밀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타워님 오셨네요.